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그냥 음악을 듣는 수준이 아니시거든요. 책을 또 직접 집필하셨습니다. 팍스 클래시카나 그리고 앤틱이즈 로맨틱 이 두 책을 직접 집필하셨어요. 네. 음악과 관련 있는 예술인 뭐 영화, 미술 또 역사까지 모두 아우르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제목의 의미 짚어주시고 네. 어떤 의미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그렇군요. 그 팍스 클래시카나라는 2019년에 지은 작품하고 앤틱이즈 로맨틱이라고 하는 2023년에 네. 지은 작품이 다 이제 저의 세계관이랄까 가치관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팍스 클래시카나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문구를 아시잖아요. 네. 그 해당 국가 로마나 미국이 패권을 쥐고 만드는 세계의 평화. 그래서 어떤 것이 주도를 하면서 나가는 세계의 평화를 말할 때 그런 말을 쓰는데 팍스 클래시카나는 당연히 그런 것이죠. 클래식이 모든 과학과 예술을 주도하는 세상. 예, 그걸 꿈꾼다라는 저희 염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고 실제 있는 존재하는 언어는 아니었나요? 제가 조합을 해서 만든 오, 신규어죠. 네. 예. 이 책이라는 게 원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목을 보고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앤틱이즈 로맨틱은 옛것이 낭만적인 것이다라는 문구인데요. 사실 옛것에 대한 정치와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잊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여러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걸작인 것들이 다 옛 시대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이 세상이 과학기술이 넘쳐나고 홍수가 되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인간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제목을 좀 붙이게 됐습니다. 이 평론가님의 실장님의 두 가지니까 헷갈리네요. 평론가님의 이 세계관이 다 집약된 그 두 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장님은 국방부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군대에서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장병들과 나눈 감동의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클래식이라는 것을 우리 장병들하고 이제 나눌 때 이제 음악 그 자체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클래식에서 함유하고 있는 굉장히 군대와 연결되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십. 그 우리 군부대의 지휘관 분들이 우리 장병들을 단합시키면서 하나의 훌륭한 부대로 육성을 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리더십이죠. 근데 그 덕목이 바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덕목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20세기 초반 또 중반까지는 이 약간 독재자 스타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휘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든지 에프게니 브라빈스키 같은 지휘자들은 굉장히 수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지휘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21세기에 접어드는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굉장히 소통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십의 지휘자인 클라우디오 아바도 같은 지휘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 지휘자의 리더십이 변한다라는 것을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조직의 리더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닮아갈 것이다 라는 말도 그분이 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군 부대가 정부 수립 이래로 창군 이래로 여러 발전을 했지만 그 리더십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그 단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지휘자의 그런 역량과 덕목이 우리 군부대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군 사관학교에 가면 예비 리더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네. 리더들한테 바로 이제 음악도 들려주고 20세기 초반의 음악에 지휘를 했던 지휘자들의 음악과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를 여는 지휘자들의 음악을 들려주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걸 놀랍게도 다들 잘 발견을 해요. 그 전자는 굉장히 일사불란한 음악이 나오죠. 예, 굉장히 그 합주력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납니다. 근데 21세기로 넘어갈수록 합주력이 떨어진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오히려 자유롭고 그 단원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의 차이들을 같이 음악을 들어가면서
리더십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찰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일들을 좀 순회 강연을 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 듣기만 해도 이제 막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듯하면서 그 음악을 직접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리더십 강의들 많이들 있습니다만 이렇게 군대와 접목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강의 직접 들으시는 분들 반응이 어떤가요? 네, 굉장히 그 색다르고 네. 예, 좋다고 하신 바가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 군부대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클래식 음악 평론가 또 책도 쓰시고 네. 우리 평론가님은 도대체 언제 쉬십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소화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노력하는 자보다는 그 즐기는 자가 더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좀 더 하나가 더 있죠. 예. 그것에 미친 자가 즐기는 자를 또 이깁니다. 예. 완전히 빠져버린 자. 그러니까 불광불급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예술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좀 더 그래요. 예. 약간 그 분야에 더 미친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가의 문턱에 오르려면 반드시 거기에 엄청 매몰되고 빠져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